남을 이렇게 비난하려면은 비난하는 사람 자체가 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김남국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페북에다 썼더라고요. 송파의 아파트가 뭐 네. 거의 10억 가까이 올랐다. 곽상도 의원 소유에. 곽상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때 이제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서울 송파구에 신천동 장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뭐 시세 차익으로 본다면 거의 6, 7억에서 많게는 10억 가까이 올랐더라.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곽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부각시키니까 김남국 의원이 본인은 어떠냐 한번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정쟁하지 말고 정책 대결을 하자 이렇게 또 일침을 놓았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한 청취자께서 박연미 기자를 매일 출연시키면 네. 청취율 1등 될 거라고 하는데 두 분 서운하겠어요? 아니요. 저기 박연미 기자는 저도 박 기자의 팬이기 때문에 네. 토르 기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찌르죠.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저도 박연미 기자의 엄청 팬입니다. 그래요? 약간 뭐 좀 언짢은 표정이 전혀 보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에이, 박연미 제대로 못 기자를 속여요. 아니 박연미 기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았어요. 예. 자, 나와서 지난- 술이나 한잔 드시죠. 지난주에 한 청취자께서 이 무겁당의 상징소로 무겁소를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상징동물 무겁소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무거운 녀석들 생태계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 어. 프랑스 보발 동물원에서 무거운 녀석이 새끼를 출산했는데 와. 걔가 누군지 아세요? 물뚱뚱이. 물뚱뚱이요? 하마. 그렇죠. 어. 역시 뚱커벨이라 잘하시네. 얘는요 다 크면은 네. 무겁소가 상대가 안 돼. 3,000kg에서 4,500kg 나간다. 어. 와. 무겁소는 1.3톤이었잖아요. 얘네들은 네네. 3, 4톤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정상근 기자하고 저하고는 그래도 인간은 하마기 때문에 그렇죠. 부럽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아요. 좋아요. 네, 비타민 조금 이따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코너 끝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금요일 오후에 큰 뉴스였습니다. 보통 금요일 오후에 큰 뉴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또 특히 허리케인 예. 우리 방송할 그 때 시간에 맞춰서 큰 뉴스가 나옵니다. 대북 관계 반전을 위한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 또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의원을 이제 지명했습니다. 네. 정의용 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특보가 이제 3명이 된 거예요. 네. 문정인 특보 혼자 하시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임기 후반기 이 남북 관계의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또 꽉 짜여진 진영이다. 이런 뭐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야당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이 진영이 똘똘 뭉쳐서 이 남북 관계의 반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인사의 단연 화제 인물은 박지원 교수님 네, 전 네. 의원 이분이세요. 국정원장으로 이제 내정이 됐잖아요. 근데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악연도 있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네, 뭐 악연도 보통 악연이 아니었는데 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3년부터 뭐 악연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특검을 할 때 당시 이제 동교동계 그리고 참여정부가 갈등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전면에 있던 사람이 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박지원 전 비서실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박지원 비서실장은 결국 감옥에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2015년 이 당대표 경선 당시에 또 두 사람이 강하게 부딪혔었는데 당대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선이 됐었던 이후에도 이 박지원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의 사퇴를 계속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 때는 이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안철수 후보를 밀었는데 그때 매일같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무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국민의당이 붕괴가 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고 이 북한과 좋은 이야기가 좀 돌자 이 외곽에서 또 지원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좀 이런 악연이 있어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 청와대에서는 이 박지원 전 의원의 낙점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의지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과거의 악연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박지원 내정자가 청와대도 그렇고 보안의 함구령이 엄청났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내정되고 난 이후에도 기자들이 수차례 뭐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안 하고 있고 또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이죠. 네. 모친상이 있었는데도 한 5분 정도 조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많이 모여서 질문을 했는데도 뭐 일절 함구를 했습니다. 예. 제가 KTV라는 데서 매주 화요일 날 TV 녹화를 하는 게 있어요. 네. 내일 워낙은 이 박지원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재연절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이렇게 연락이 네. 왔다는 거예요. PD하고 작가한테. 음. 그래 보니까 이미 국정원장. 국정원장 내정이 네. 국정원장 됐으니까. 내정 때문이네요.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 날 녹화에 참여할 수 없다. 보안에 하여튼 이렇게 신경을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못하죠. 그럼 뚱커벨이 대신 출연할까요? 그러시죠 뭐. PD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통일부 장관에 내정됐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전문 채널 보니까 출근길 현장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좀 이인영 내정자는 얼굴이 좀 약간 좀 초췌해 보이더라고. 초췌하기도 했지만 약간 상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첫 출근인데 출근 일성으로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겠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심장한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두돌 하나는 확실하게 놓겠다. 노두돌이긴 네, 뭐예요? 노두돌. 오늘 퀴즈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직녀에게라고 하는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작교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제대로 할 수는 없어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노두돌인데 이 노두돌은 말을 오르내릴 때 발돋움으로 쓰려고 이 대문 앞에 놓는 큰 돌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마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말에서 내릴 때도 이 돌을 딛고 내려오기 때문에 하마석이라고도 합니다. 와 세상에 네. 모르시는 게 없네요. 구상으로 저 네. 비타민. 청취율만 좀 올려주십시오. 아 노두돌이 그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징검다리에 놓을 때 놓는 그 돌인 줄 알았더니 하마서 네. 오늘 하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오늘 하마잔치네요. 네. 그 정상 기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마침 또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아직 뭐 미국 국무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비건부 장관이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군용기를 이용해서 그 오산 공군기지로 도착할 가능성이 크고요. 도착 후에는 이 카운터파트인 이 조세영 그 외교부 1차관 그리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고 또 청와대로 가서 이 서훈 외교안보 실장 등 이 새로운 진영을 갖추는 이 외교안보 라인과도 인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있습니다. 비건부 장관의 이번 일정은 지난해 12월 방한 후에 7달 만인데 이제 관건은 이제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이 부분인데요. 그 일본 신문에서는 이 비건 대표가 북한과 접촉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 오늘 아침에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미 워킹 그룹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겠는가 뭐 네. 그런 의미로 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기대할 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다면. 네네. 스티븐 비건이 중요한 인물인가요? 네, 스티븐 비건 밑줄 뭐 특히, 쳐야죠.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아, 비건. 밑줄 쳐야 됩니까? 네네. 별 몇 개 달아요? 별도 네. 한 3개 정도. 별 3개. 네. 스티븐 비건. 스티븐 비건 이분도 좀 무거운 녀석 생태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한풍채하죠. 그죠? 네. 네. 배 소장님하고 보면은 인물이 비슷해. 한국판 비건이죠. 제가. 그죠? 비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였다 보기에는 차건. 꽉 찼으니까. 네. 비진 않고 차근이다. 찼다, 차근. 아재 개그 그만하시고요. 네. 비건 전화번호 몰라요? 같이 무거운 녀석인데 얼마 전에 바꿨나 봐요. 안 받아요? 네. 자, 북한은 북미회담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일요일 또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최선희 이 북한 외무성 부상입니다. 북미 회담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북미 회담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대하지 마라. 북한은 일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담화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이제 임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는 이유도 있겠는데 미국 대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담화문 발표해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일종의 강경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일절 대화를 안 하겠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북미 미북 간의 물밑 협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강한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희망사항은 그거 아니에요. 가을쯤에 네. 북미 회담이 정상회담이 열리길 좀 바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네. 오늘 CNN 보도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하고 12% 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트럼프가 12%나 뒤졌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그래서 계속 불발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게다가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밀 수 있는 것은 이제 경제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미국 경제까지도 지금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트럼프 쪽은 열세를 만회하려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오히려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북한에서 그걸 응대해 줄 것이냐. 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자꾸 이러는 건데. 계속 네. 밀당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조금이라도 더 파격적인 좀 방안을 가지고 오면은 그렇게 물밑 되면 협상을 만날 할수 수도 있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만날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그리고 북한 얘기하는 김에 그 북한 뭐 유튜브가 화제라고 계속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네, 뭐 최근 북한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은하인가 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이 만들어서 올린 건 아닌 것 같고 네. 몇몇 사람들을 이제 북한 정부에서 택해서 북한에서 좀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아이 영상을 올린 적도 있고, 뭐 아이가 피아노 치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장면도 올린 적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은하라는 여성이 이제 북한 곳곳을 소개하는. 그 지하철 뭐 이렇게 네네. 뭐 홍보하는 거 보이 영어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하철에서 뭐 역 매점, 뭐 신문 구매를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는 뭐 평양 시민들 뭐 이런 모습들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이것만 보면 굉장히 말끔하게 이 평양 시내가 꾸며져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뭐 북한의 실상이 뭐 전부 그와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뭐랄까 좀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할게요. 미래통합당을 국회 복귀했어요, 그죠?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상임위에 지금 현재 리스트가 강제적으로 이제 뭐 배정이 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임위대로 참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앞으로 이제 좀 그 정작 이 참여를 하는 상임위에 이제 리스트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정부 견제 또 여당도 견제하겠다라는 일성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예, 상임위가 이제 어떻게 재조정이 될까요? 워낙 11대 7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다 민주당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다시 뭐 재분배 얘기가 나옵니까? 뭐 일단 아까 변희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뭐 그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보임계가 오늘 국회의장한테 제출이 될 예정이고, 예. 근데 다만 이제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아직 통합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민주당은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자 이렇게 통합당이 요구할 경우에는 뭐 충분히 재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개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우리들을 뭐 농락하는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뭐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라든가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뭐 인사청문회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 공석인 이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선출이 돼야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곧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무겁당은 정말 배종찬 소장은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밥사위원장으로 진작에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지금 뭐 다른 방송에 나갈 때도 밥사위원장 나오셨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뭐 어제 자신의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다라면서 이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서 이 시세 차익 2억 3천만 원을 올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 문준용 씨가 구입한 것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네. 이 84제곱미터이고요.
2014년 4월에 3억 1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올해 초에 그 5억 4천만 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때 대출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사서 본인은 이제 이익을 남겼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막상 이제 다른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실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것도 밝히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을 이렇게 비난하려면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 자체가 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깔끔해야죠. 뭐 시세 차익 같은 거 안 보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김남국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페북에다 썼더라고요. 송파의 아파트가 뭐 네. 거의 10억 가까이 올랐다. 곽상도 의원 소유에. 그렇죠. 김남국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곽상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때 이제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서울 송파구에 신천동 장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 시세도 뭐 시세 차익으로 본다면 거의 6, 7억에서 많게는 10억 가까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곽상도 의원이 이 문제를 부각시키니까 김남국 의원이 본인은 어떠냐 한번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정쟁하지 말고 정책 대결을 하자 이렇게 또 일침을 놓았습니다. 네. 자, 이 세 번째 이 코로나 얘기 짧게 좀 해볼게요. 이 주말새 코로나19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이 네. 사흘 연속으로 이제 60명대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48명이 됐는데요. 네, 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60명대였습니다. 그래서 63명 그리고 61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48명이 나왔어요. 근데 다만 그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뢰 건수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좀 내일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지난 토요일 날 경우에 보면 전 세계의 확진자가 이 21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21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최다예요. 네, 기록을 맞습니다. 갱신한 거 21만. 하루에 21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까 우리가 허리케인 우리 무거운 녀석들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유도 미국이 벌써 확진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렇죠. 네. 토요일 날 확진자만 미국이 5만이었고 브라질이 그렇습니다. 4만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합쳐도 이제 10만. 우리나라가 63명이었는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닙니다. 네. 네. 러시모아산도 갔죠. 와싱턴에 와가지고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본인도 안 썼고 부인도 안 썼고 폭죽은 옆에 터뜨렸고. 또 그 청중 시민도 안 썼고 네. 이러니 뭐 하루에 5만 명씩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뭐 2단계, 3단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 감염 때문에 더욱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 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미국이 왜 이렇게 등한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이 사람이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대북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마주 앉을 이유가 없다오. 이 북한이 반응을 보일 만한 메시지를 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이 뚱커벨을 한국판 비건이다. 근데 꽉 차 있기 때문에 차근인데 네.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면 뭐가 되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스티브가 되나요? 내용이 비건? 아, 네. 청취자들이 들으시다가 더 헷갈리는 힌트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커피 쿠폰 말고 다른 선물도 준비되어 있죠. 두 분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